자, 이번 시간 AFPK 재무설계 개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FPK 재무설계 개론 강의를 맡게 된 김범곤 CFP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재무설계 개론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학습하게 되는지 전체 목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재무설계 개론 목차 관련돼서 살펴보시면 전체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출제 문항수는 전체 15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재무설계사 직업윤리 과목이 합산이 됩니다. 거기서 또 5문제가 출제돼서 1과목이라고 하는 재무설계 개론 파트에서는 전체 20문항이 출제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제1장에는 재무설계의 이해와 관련된 부분들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AFPK는 재무설계를 다루는 과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무설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장에서 출제되는 문항수는 한 2문제에서 한 4문제 정도 출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재무설계 프로세스와 관련된 부분들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설계 프로세스는 전체 6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우리가 배우는 AFPK 재무설계 개론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과목들도 모두 다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설계 프로세스 관련돼서는 한 2에서 한 4문제 정도 출제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다음은 제3장에서는 재무제표의 이해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의 이해는 재무설계 프로세스와 좀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무설계 프로세스 1단계는 고객과의 관계 정립 단계가 되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정보 수집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3단계는 분석 및 평가 단계고요. 자, 4단계는 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시하는 단계. 자, 그다음에 5단계는 제안서를 실행하는 단계이고요. 자, 6단계는 점검하는 모니터링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장에서 배우는 이 재무제표와 관련된 부분들은요, 이 재무설계 프로세스 중에서 3단계와 관련된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단계 분석 및 평가 단계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 고객의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수집한 정보를 분석 및 평가하는데, 자, 그 중에서 이제 재무제표를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재무제표는 현금 흐름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산부채 상태표를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부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설계 프로세스 3단계에 관련된 부분들이 제3자 재무제표의 이해 파트가 되겠고,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들은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고 자산부채 상태표를 작성하는 이러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 문항수는 한 3문제에서 6문항 정도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4장의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자, 예산의 정의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계획된 소비를 하자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출제 문항수는 한 문제에서 한 3문제 정도 출제 가능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5장 소비자 신용과 소비자 금융 관련돼서는 이 대출 관련된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 구제 제도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 문항수는 한 2에서 한 5문제 정도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6장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로 신설된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학습하셔야 되겠고요. 출제 문항수는 한 문제에서 한 2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무설계 개론 15문항 플러스, 자, 그다음에 직업윤리, 자, 5문제에서 20문항 중에 70%, 즉 14문제 이상만 여러분들이 맞추게 되면 우리의 합격 점수 70점을 넘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1장으로 가서 재무설계 이해 파트의 제1절 재무설계 개념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의 재무 상태는 다른 두 경제 주체, 정부 또는 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자, 개인이나 가계의 재무적 안정을 위한 관심과 노력은 아주 중요하고요. 자, 이를 다루는 것이 재무 설계이다. 그냥 일반적인 개념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제1절 재무 설계 개념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학습하는지, 첫 번째로는 재무 설계의 정의, 재무 설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 두 번째로는 재무 설계가 왜 필요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세 번째, 재무 설계의 효과 등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중점적으로 제1절에서 학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주제 1로 넘어가서 자, 재무 설계 2 파트 중에 포인트 1번 재무 설계 정의 관련된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무 설계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또는 비재무적 자원을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 설계를 진행하게 되면 자, 개인의 삶의 목표, 자, 고객의 재무적인 목표를 먼저 정보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과정을 재무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또는 비재무적 이 두 가지 표현이 모두 다 나와야 옳은 표현이 됩니다. 간혹 이 재무적이라는 표현만 언급되는 경우 있으니까 그때는 틀린 문장으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재무 설계에서의 목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환경의 변화, 그 다음에 가치나 신념 등의 변화에 따라 수정되거나 새로 생성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의 재무 목표를 설정을 하는데요. 이러한 목표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점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재무 설계는 한 번의 계획과 실천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되는 이러한 과정이다. 그래서 만약에 1월 1일 날 고객과 재무 설계를 진행했다, 재무 상담을 진행했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고객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의 계획과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자, 이는 재무설계 프로세스 6단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설계 프로세스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6단계는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모니터링 단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모니터링 단계에서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이러한 과정이 계속 진행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번째, 재무설계는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지만 자, 고객의 우선순위에 따라 몇몇 영역만 우선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무설계를 종합적으로 진행하면 종합재무설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종합재무설계. 혹은 자,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일부의 내용만 가지고 재무설계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때는 단일 재무설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종합재무설계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는 것은 맞지만 고객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몇몇 영역만 우선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맨 아래 보시면 자, 재무설계는 반드시 모든 영역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라는 내용 나오면 틀린 문장으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재무설계는 종합재무설계를 통해서만 개인의 목표를 달성시켜 줄 수 있다. 자, 이러한 문장 나오면 틀린 문장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었으니까 우리 재무설계 정의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포인트 2번에 넘어가서 이제 자, 재무설계의 영역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재무설계의 영역은 우리가 AFPK 시험을 응시할 때 전체 7과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한다라는 점 여러분들 알고 계시게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 재무관리는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무관리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이러한 과정이다라는 내용을 보통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보시면 현재와 미래의 고객의 재무 상태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는 이 재무 상태가 수입과 지출,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와 관련된 이러한 재무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요. 자, 그 다음에 고객의 재무 상태는 현금 흐름과 예산, 그 다음에 순자산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자, 그다음에 순자산은 자산부채 상태표에 언급되는 부분들인데요. 여기서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뒷부분에서 나오긴 하지만 다시 한번 미리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그래서 예산 및 순자산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축과 소비 성향이 미래의 재무 상태를 결정한다. 그래서 저축이 높으면 높을수록 미래의 부도 같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소비 성향이 더 높다라고 한다면 자, 저축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부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위험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보험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고객의 예기치 않은 재무적 손실의 노출을 관리하는 전략.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재무적 손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러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로 위험 관리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투자 설계 관련돼서는 자, 투자 설계의 핵심은 고객의 자산을 잘 관리해서 재무 목표 달성을 돕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재무 목표는 금전적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금전적 재무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일단은 자,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목표를 달성하는데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달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투자 설계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의 자산을 잘 운용하고 형성하고 관리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재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자, 부동산 설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실물 투자와 부동산 금융, 그 다음에 재무 설계 관점에서 부동산 투자 위험 관리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내가 임차할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을 구입할 것인지 혹은 부동산에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금융을 이용해서 내가 어떠한 투자 방향을 설정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부동산 설계 파트가 되겠고요. 자, 다섯 번째는 은퇴 설계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 고객이 기대하는 라이프 스타일 달성에 중점을 둔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이며 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미리 은퇴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은퇴 설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현재 자산을 계획하고 있는 투자와 저축, 그 다음에 예상 투자 수익률 등을 검토하는 이러한 것을 은퇴 설계의 영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금 설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세금 설계. 자, 고객의 현재와 미래의 세금 부담과 현금 흐름을 추정할 수 있게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재무 설계에서의 세금 설계는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우리가 고려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세금 이연 전략에 중점을 두며 모든 재무적 결정은 세금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 다른 재무 목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금 이연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과세 이연 이런 표현들도 많이 듣게 돼요. 과세 이연. 자, 이 내용은 보통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과세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금 이연 또는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 표현들은요.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을 매년 떼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가 점유할 때 그때 세금을 과세하는 내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세금을 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 투자 수익률이 가미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장점들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상속 설계는 부의 이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객의 사전, 사후, 자산 이전에 중점을 두고요. 자, 마찬가지로 세금 설계와 매우 깊은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세금 관련돼서 상속 또는 증여 관련된 부분이 마찬가지로 세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각 전체 7개의 과목과 관련된 부분들 어차피 여러분들이 각각 과목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할 텐데요. 미리 한번 그냥 선행학습했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가볍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